어쨌거나 근대 국가잖아요. 네. 그러면 이 국가 간의 경쟁 체제에서 그 국가가 힘을 갖기 위해서는 억지로 시켜갖고는 안 되는 거죠.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동원 체제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지 않으면 우선은 그 돈이 너무 많이 듭니다. 통치 비용이. 그럼 돈이 많이 드는 국가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. 그러니까 나치가 그렇게 파워풀한 힘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사실은 억지로 강압에 의해서 이들을 끌고 간 것이 아니라 그들이 좀 이것이 옳은 길이라고 생각하고 자발적으로 들어간 거죠. 최근에 이 게스타포 연구 같은 거 보면 놀라울 정도의 적은 수의 게스타포가 독일을 탔거든요. 그거는 적극적인 협조가 없으면 불가능한 숫자입니다. 예컨대 게스타포 2명이 인구 10만의 마을을 어떻게 다스립니까? 그래서 이제 최근에 오늘 보면 그 타운의 사람들이 게스타포에게 보냈던 진정서, 고발문 이런 문서들이 산더미 같이 쌓여 있습니다.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은 실질적으로 이 독재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반드시 강압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. 물론 근데 그로테스크하죠. 물론 그건 폭력적이고 민주주의 체제보다 폭력적이지만 단지 저도 마찬가지로 저도 박정희 시대 때 대학을 다닌 사람이기 때문에 얼마나 끔찍한 그 억압과 이 자유가 없음. 근데 나중에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우리가 너무 갇혀있던 비판적 지식인의 소수 서클의 경험이지 이게 우리 사회 전체의 경험일까라는 생각이 얼핏 든 거죠. 근데 그 출발은 실은 폴란드에서의 경험과 한국에서의 경험. 제가 늘 외국 친구들한테 자랑하는 게, 야, 니네 독재 경험해봤어? 나는 좌파 독재, 우파 독재 다 경험해본 사람이야. 그러니까 독재 연구자로서 여러 가지 잘 퀄리파이드 된 사람이라고 농담을 하는데, 실제로 보면은 그런 것 같아요. 그 근대 20세기 독재 체제는 어떤 방식으로든 대중의 지지를 끌어내는 기제들이 없으면 돈도 너무 많이 들고 비효율적이라서 제대로 또 작동하지 않는다는 겁니다. 그리고 이미 나치즘, 파시즘, 스탈린, 심지어 스탈린주의 마찬가지. 그러니까 김일성 죽었을 때 제가 바르샤바에 있었는데요. 폴란드 신문이나 방송이 난리가 났어요. 막 북한 사람들 울고 막 그러니까 야 어떻게 저렇게 이상한 나라가 다 있냐. 뭐 이상한 나라에 앨리스처럼 얘기해서 내가 폴란드 신문에 기고를 썼어요. 스탈린 죽었을 때 장례식장에서 몇 명이 깔려 죽었는지 아냐.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깔려 죽었거든요. 그럼 북한에서 깔려 죽은 사람은 없지 않느냐. 그러니까 스탈린에 대한 너희들 컬트보다는 덜한 거라는 거죠. 물론 이제 그러면서 나도 내셔널리스트인지 모르는데 굉장히 불쾌하더라고. 이 북한에 대해서 굉장히 오리엔탈리즘적인 시선으로 저렇게 야만적인 나라가 있냐. 저런 독재자가 죽었는데 왜 사람들이 이렇게 울고불고 난리가 아주 그 오리엔탈리즘적인 시선을 끄니까 굉장히 불쾌해갖고 그래서 내가 스탈린 때 얘기를 끄집어내. 폴란드 지식인들 보면 스탈린 죽었을 때 울었던 얘기들, 그 일기 쓴 것들 다 있거든요. 그 얘기들도 봐라 이거는 이상한 독재의 문제가 아니라 20세기 독재 체제의 문제라는 거. 이제 그 친구들한테 얘기를 한 적이 있고. 그 다음에 더 결정적으로는 그 박정희 기념관 프로젝트 시작했을 때, DJ 정권 때. 그때까지만 해도 저도 독재라는 건 소수의 나쁜 놈들이 다수의 선량한 사람들을 힘으로 억압해갖고 끌고 나가는 체제라고 생각을 했는데, 박정희 기념관 프로젝트 발표했을 때 저희가 역사문제연구소, 뭐 한여견, 뭐 등등 해갖고 몇몇 이른바 진보적인 역사단체들이 긴급 심포지움을 열었거든요. 그래서 이제 그 DJ 정권의 박정희 기념관 프로젝트, 건립 프로젝트에 반대하는 긴급 이제 심포지움을 열고 저도 뭐 토론자로 참가하고 했습니다. 그럼 제 생각에는 야, 우리가 이렇게 심포지움을 여니까 이제 사회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반응이 나올 거라고 했는데 웬걸 우리 얘기는 뭐 요만큼 어디 조그마한 기사 뭐 1단 정도로 어디서 한 군데 다뤘을 뿐이고 여전히 박정희 시대에 대한 어떤 사람들의 향수가 자꾸 점증하는 거예요. 물론 그건 단순히 기억의 문제일 수는 있죠. 그죠? 하지만 그런 기억이 자꾸 커간다는 건 단순한 기억의 문제, 왜곡된 기억이라든가 만들어진 기억만의 문제가 아니라 일정한 정도 당대의 현실을 또 사람들이 반영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. 그러다가 나치즘이나 이런 데 대한 연구소들을 보니까 이거 봐라 이 서포트가 이렇게 있었나요? 그렇다면 이건 독재라는 게
이게 우리가 도덕적으로 소수의 나쁜 놈들이 지배했다라고 끝내는 거지만 그게 아닌 것 같다. 그리고 독재라는 과거를 청산하는 방식은 가령 예컨대 뭐 박정희 씨에 대한 향수가 그렇게 개발 독재에 대한 향수가 이렇게 막 증대되는데 거기서 박정희 나쁜 사람 유신잔당 처단해라, 뭐 노태우 전두환 처단하라. 그럼 그 사람들 처단하고 하면 진짜 독재라는 과거는 극복되는 것인가? 아니라는 거죠. 그죠? 그 독재라는 선거에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? 이명박 씨 보고 왜 독재라고 그래요? 민주주의죠. 정식 선거를 거쳐서 된 사람인데 그러면 사실은 거기서 이명박 씨를 욕하거나 뭐 무슨 뭐 박정희 씨를 욕하거나 전두환 노태우를 욕하는 거 갖고는 성숙한 역사의식이 될 수 없다고. 거기에 대해 우리는 누구인가를 물어야 된다는 거죠. 그들이 얼마나 나쁜 놈들인가를 드러내는 그건 연구자가 안 해도 다 알잖아요. 근데 연구자라면 그럼 우리는 누구였는가? 왜 그럼 이 사람들이 이렇게 나쁜 뭐 박근혜 씨 말하면 이렇게 나쁜 대통령에게 표를 던졌는가? 왜 이렇게 나쁜 체제에 표를 던졌는가를 물어야 된다는 거죠. 그렇지 않아도 제가 그거 묻고 싶었습니다. 네. 왜 그랬습니까? 뭐요? 그러니까 독재자를 갈망하는 네. 대중의 심리는 뭡니까? 기본적으로 역시 근대성에 대한 욕망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 박정희 체제 때 예컨대 퍼블리카 프로젝트 기억나세요? 60년대 말에 그때는 퍼블리카라고 썼는데 폭스바겐이죠. 폭스바겐을 영어로 번역하면 퍼블리카. 예, 퍼블리카예요. 그래서 60년대 박정희 씨가 만들기도 했어요. 신분자동체. 우리 전부 마이카 시대가 온다. 근데 좀 늦게 왔죠. 그리고 제가 뭐 70년대 초에 무슨 뭐 텔레비가 집집마다 생기고 예전에 어렸을 때 저 기억나는 게 아직도 여름에는 얼음 사가지고 신문지에 새끼에 이렇게 해갖고 와서 여름에 얼음 깨서 먹었는데 냉장고가 들어오기 시작하고. 그러니까 그 박정희 시대 개발 독재의 일정한 경제 성장이 사람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줬던 것 같아요. 그 다음엔 또 역시 이데올로기 효과, 반공주의적인 이데올로기 효과가 굉장히 큰 거죠. 네. 그 다음엔 또 뭐랄까 그 조국 근대화라는 그 박정희 씨의 슬로건이 굉장히 맥힌 것 같아요. 그리고 또뭐 굉장히 많은 요인이 경제적 있습니다. 풍요에 대한 갈망. 네, 경제의 풍요에 대한.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이랬을 때 근대국가 만들어졌을 때 젠더 폴리틱스지만 새마을 여성 지도자들 이렇게 구술 기록 남긴 거 보면요, 굉장히 좋아합니다 여성들. 왜? 자기는 맨날 소뚜껑 운전사였는데 처음으로 국가가 자기를 인정해 준 거잖아요. 그리고 새마을 운동 그 지도자들 그 연수를 오면은 처음으로 공공경력에 들어가는 거잖아요. 그래서 거기서 같이 자고 집 벗어나서 새마을 모자 쓰고 아침에 구보하고 공개 강연에서 뭐 조국의 용투니 맞아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뭔가 하는 것 같고 그리고 거기에 여성이 맨날 부엌대기로 구박만 받다가 처음으로 퍼블릭 스피에서 국가가 콜하니까 콜 받은 거죠. 그리고 자기가 중요하다는. 그러니까 어떤 부분은 셀프 임파워먼트의 과정이라고. 그러니까 그들이 독재를 지지해서 나쁘다라는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닙니다. 어떻게 보면 그 과정, 거기에 서포트를 보내는 과정 자체도 이렇게 소외되어 있던 사람들이 셀프 임파워먼트, 자기의 어떤 존재감이랄까 자기 가치를 인식하는 과정과도 연결된다는 거예요. 이게 한국뿐만이 아닙니다. 나치 때 그 히틀러 유겐트에 참석했던 소녀들, 그 다음에 더 중요하게는 일본의 전후 유명한 페미니스트 지도자들이 다 총력전 체제 때 총력전 체제 지지하는 글 쓰기를 했거든요. 근데 나는 총력전 체제를 지지하는 글을 써서 그 사람들이 원래 이렇게 독재에 동조하고 독재를 지지했던 사람들이라고 비판하는 거는 역사가적인 태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. 오히려 이렇게 양면적이라는 거죠. 독재가 이 사람들에게 처음으로 여성들도 총 뒤에 무슨 총우 사회를 지키는 당신들이 보르다면 여성들 처음으로 뛰어들고 일본에서도 그냥 부엌대기로 말하자면 시민이 아니었던 사람들에게 공민권이 주는 거 아니겠어요? 이제 이런 복합적인 과정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.